우리는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일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처럼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며 우리가 우주의 동시성을 보면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백억 개의 서로 다른 정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중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길에서 낯선 사람의 눈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무의미한 일에서 의미를 찾는 헛수고를 하지 않을까?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다. 동시성 운명을 사는 방법 중에는 자신의 주변을 민감하게 느끼는 일도 포함된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느껴보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냄새가 나고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맛이 나는가? 잠시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해서 완전히 느껴보라.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자극 중에 일부를 쉽게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극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주변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기온은 어땠는가? 산들바람이 불었는가? 아니면 대기가 고요했는가? 당신 몸 어느 부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접촉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나 옆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더욱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화덕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나 에어컨 소리를 들었는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는가? 차들이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자기 주변의 사건과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우주에서 보내는 우연의 일치를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단서들이 언제나 우편이나 텔레비전 속보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단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파이프 담배 냄새처럼 미묘할 수 있다. 그 냄새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가 좋아했던 책을 상기시키고 그 책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몇 분 동안 자신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 하나에 집중해 보라. 그리고 그 감각의 다양한 면을 되도록 많이 알아차리도록 하라.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곧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각들이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 감각들을 닫아버려라. 예를 들어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음식 맛을 보라. 음식의 모양이나 냄새에 현혹되지 말고 씹는 느낌에 집중하라.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자극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 주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자극이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수록 그것은 틀림없이 강력한 단서다.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답을 얻기 위해 끝없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저 질문을 던지라. 그러면 대답이 떠오를 것이다. 갑자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경험이다. 또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사람과 만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관계, 우연한 모임, 상황 등이 순식간에 그 일의 의미에 단서를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맞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우연의 일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를 사소한 것, 중간 것, 굉장한 것,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으로 구분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구분하면 된다. 또는 특별한 우연의 일치를 적어두는 일기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페이지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적고 나서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를 깊이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재현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꿈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우연의 일치가 자신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과 더욱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 과정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우연의 일치로 다가가게 해준다. 밤에 잠자리에 든 다음 몇 분 동안 깨어 있으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식의 스크린에 비춰보라.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떠올려 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라. 바로 전까지 있었던 하루의 모든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단지 영화를 보듯 지켜보라. 모든 것을 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 카운터 뒤에 있던 여자의 머리 색깔이 어릴 적 당신 엄마의 머리 색깔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또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손에 이끌려 슈퍼마켓 복도를 지나가던 꼬마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당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의 목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약간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라는 연기자에 대해서 말이다. 재연이 끝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목격한 모든 것들, 나의 하루를 보여준 영화는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나는 이 영상들을 내 의식의 스크린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내가 놓아버리자마자 그것은 사라진다. 영화는 끝났다. 그러면 당신은 잠에 빠져들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정신,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명한다. 처음에 당신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주에 걸쳐 매일 밤 이런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꿈은 영화 속 장면이 되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밤에 낮의 일들을 재현한 것처럼 지난 밤을 재현하라. 당신의 꿈을 영화처럼 재생할 수 있다면 좀 더 기억할 만한 장면을 기록하라. 당신의 일기장에 그것을 적으라. 우연의 일치에 대해 특별히 메모하라. 비국소적 지성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 꿈속에서도 단서를 제공한다. 낮 시간에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일정한 상황, 사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밤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차이점이라면 낮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꿈에는 당신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꿈과 이른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영원히 투영된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목격할 뿐이다. 당신은 차츰 꿈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진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단서들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한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많은 행운을 만든다. 이 단서들은 우리의 삶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재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삶의 신비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힘겹게 느끼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뒤 감정적으로 죽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느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에서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갖고 우주가 보내는 단서를 민감하게 느끼고 우연의 사슬을 따르고 자신이 가장 바라는 운명을 창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저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일도 있다. 우연의 일치는 모든 방향에서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다. 또는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조용히 놓아버려라. 당신의 자연스런 의식의 흐름이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하게 하라. 그런 다음 5분 뒤에 그것을 기록하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상황과 사건들이 답을 주는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시작이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답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바람이나 요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설령 어떤 소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혹시 우주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나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나침반은 당신에게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의 가장 순수한 바람, 즉 삶에서 당신의 영혼이 꿈꾸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조용히 앉아 있으라.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은 영원한 등대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형이라는 상징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